요즘에 워낙 주진우의 이슈 해설이 뜨거워가지고 네, 네. 저희 쪽에서도 좀 해설을 해주십사 모셨습니다. 네. 내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이 있는데요. 네. 뭐 워낙 많이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네. 조금 전에 나간 김경진 의원이 워낙 센 네. 희망사항 섞인 예측을 저도 옆에서 해주셨는데 대기하다 들었습니다. 예, 뭐 예. 주진우 의원이 분석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 예상하세요? 구역의 강자가 저야 되는데 네. 이 김경진 의원께서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너무 세게 하셨죠? 네. 저는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번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구형도 사실 징역 2년에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되기 때문에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는 선고를 예측하는 이유는 보통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가 직접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받는 경우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대선 후보가 네. 그러네요. 보통 네. 주변 사람 총선 후보는 많이 보셨는데 예. 대선 후보는 못 보세요. 네. 왜 그러냐면 대선 캠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수석 대변인, 대변인 이런 공보단장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대신 발언을 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의 발언을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 자체가 통상적으로 잘 허위사실 유포에 직접 관여되는 경우가 없고 네. 또 실제 허위사실 유포에 굉장히 신중해요. 변호사도 여러 명이 검증하고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저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공직선거법 그 위반 사실에 관련된 게 대장동 비리랑 백현동 비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게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대장동이 네. 이슈가 너무 컸어요. 그때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시점이 대장동 업자들이 1억 투자해서 1,000억씩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7억 투자한 사람이 예. 7억 정도 총 투자한 여러 명이 7천억 넘게 가져간 거예요. 그랬죠. 그 화천대유 뭐 이런 것들 예. 막 나오면서. 근데 아파트 시행업 하시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건설업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1,000배 수익을 보는 아파트 시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거는 분명히 뭔가 비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점이었는데 네. 나 김문기 씨 몰라라고 해서 그거 선을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대변인도 못 맡기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 복잡한 사안을 네.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다 알기도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중요 사안이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그냥 낙마할 수도 있고 혹은 완전 대선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나온 거죠. 예.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진이 공개되면서 50m짜리 옹벽 아파트인데 이 국민들께서 그런 아파트 사진은 처음 보신 거예요. 네. 너무 아파트 옹벽이 높고 예.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네.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신 거죠. 이거 저거는 아파트 인허가 해준 사람이 뭔가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다 직관적으로 받은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역시 나와서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변호사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거짓말을 본인 스스로 너무 과신한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은 드러나기 마련인데 나름 변호사라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드린 이 쟁점들이 결국 양형을 가르게 되는 건데요. 이만큼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이슈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해명한 점. 이건 굉장히 죄질이 무거운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군소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 대선이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허위사실 유포를 좀 더 세게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 정당성 획득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징역 1년 정도의 실형 선고를 예측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당선 무효형 정도는 예측을 하시던데 네.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이 벌금 80만 원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좀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뭐 명백한 실언이다 이런 비판까지 좀 나왔는데 네. 윤 의원은 왜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을까요? 윤상현 의원은 예. 엄청 노련하고 수가 높으신 분이고요. 네. 저는 보수의 우려를 사법부에 아주 간접적으로
전달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80만 원을 예측한 사유를 저도 봤는데요. 네. 이런 거예요. 그 민주당은 약간 비꼬는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될 사법부를 어르고 달래고 있거든요. 예.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서 서초동에 지금 시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비행기값, 기차값까지 대주면서 사람들 모아서 예. 내일 다 모이자. 예, 이러고 있죠. 모이자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 세를 보여주겠다는 거고 탄핵이 아니죠. 그 무죄 청원서 예. 무죄 청원서를 100만 명이 서명해서 네. 재판부에 내겠다는 제출했고. 겁니다. 이게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들이 네. 이렇게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 위력을 행사하는 게 사법부를 굉장히 겁박하고 압박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한편 법원 관련해서는 예산은 또 좀 퍼져요. 검찰 예산은 깎고 네, 검찰 예산을 법원은 깎고 법원 높이고. 예산은 무조건 올리고 네. 제가 법원 예산 심사에도 들어갔었는데 법원 예산 올릴 만한 사안이긴 했어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깎거나 아니면 좀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서 국민 세금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주 통 크게 올려주던가요? 예, 민주당 그 쪽에서? 검찰 거는 모든 항목을 법무부 검찰은 다 깎고 예. 대부분을 일부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법원 거는 웬만하면 올려주려고 네. 하고. 예, 그렇게 어르고 달래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께서 아니 사법부를 그렇게 어르고 달래면 혹시 벌금 80만 원 당선 무효형 아닌 걸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예, 뭐 벌금 좀 80만 원 단수가 가능성은 높으니까 예, 예. 오히려 저는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사법부로 하고 어르고 달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예, 저는 그렇게 해석되고 당선 무효형은 이게 유죄가 나는 이상 이게 그 당선 무효형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 허위사실 유포를 유죄인데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다음 대선은 말 그대로 진짜 개판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뭐 이 사람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음 대선에 나올 후보들이 보기에도 네네네. 저 정도는 네, 제가 좀 허용이 되는구나. 제가 너무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그 정도로 예. 어떤 대선 후보든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국민들께 표를 구하려면 정말 본인이 발가벗겨진다는 심정으로 이제 자기 관련된 의혹들을 성실히 그 인사청문회보다 더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대국민 인사청문회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 번 임명되면 5년간 어쨌든 임기를 보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대국민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그때 조그만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표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매표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네. 돈 주고 표를 사는 거나 속여서 표를 빼앗는 거나 얻거나 하는 게 뭐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룰과 관련된 문제여서 유죄가 나는 이상 이 정도 큰 거짓말이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당선 무효형은 확실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조간 신문을 보니까 네. 방송에서 한 거짓말 같은 경우는 네. 더 중하게 좀 처벌을 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좀 더 다수에게 전파가 되니까요. 네, 허위사실 유포의 크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허위사실이 어떤 이슈, 대장동이나 백현동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슈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당연히 허위사실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예. 아주 마이너한 이슈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큰 이슈에서 큰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플러스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전파됐느냐 하는 건데 그때 국민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뭐 방송사 메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다든지 예. 국정감사에서 메인 질문으로 해서 방송이 나간다든지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만 나간 게 아니라 나갈 때마다 다 그 얘기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 다 했고 그 오직 뭐 이재명 대표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받아서 또 그 캠프에 있는 대변인, 수석 대변인 이런 분들이 다 쭉 얘기해서 그 네. 사실이 국민들한테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그분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방송했다는 부분도 재질이 무겁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